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세종시의 재정 여건은 뚜렷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세입 기반은 약화되었고 필수 지출은 늘었습니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용이 반복되면서 채무 비율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공약 이행, 재원의 대부분은 11호 감당하는 구조로 부담을 키웠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을 받아보니 앞으로 세입과 세출에서의 재정 구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의 그동안 사업들 중 부진한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약 이행을 위해 여러 사업을 제시했지만 그 실상은 재정 확보율이 저조하고 그마저도 시비 부담이 대부분이며 대다수 사업은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종시가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전체 재정 확보율은 현재 27.81%에 불과합니다. 확보된 재정인 3,317억 원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비는 639억 원, 민간 및 기타가 232억 원에 불과하고 시비는 무려 74%인 2,44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시장 공약 이행 재원의 4분의 3 가까이를 우리 시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의 국비 또는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은 미비하고 부담은 모두 시 재정으로 떠넘기는 구조였습니다. 시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재원 규모가 가장 큰 공약들 역시 재정 계획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원 소유 규모수는 10대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25.6%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공약 사업들은 확보된 재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설립을 위한 기초 용역은 했지만 실제 건립을 위한 예산은 아직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부지기수여서 언제 추진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던 주요 공약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가 되거나 아예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 사기 공약 과제는 공약을 먼저 제시하고 보는 전형적인 계획과 분석이 결여된 행태를 보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가시성에만 매몰되어 일단 사업을 만들고 보자는 조급함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겉모습만 급급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들의 막대한 향후 유지 보수비 부담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현재의 기중한 재정력과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미래 재원을 담보로 미래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은 2천억 정도가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1,013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앞으로가 더 심각합니다.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9월 기준 국세 수입은 당초 예산안 편성 시보다 12조 5천억 원이 적게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올해 세입이 작년보다 더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내후년은 과연 개선이 될지 의문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2천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내놓은 답은 2025년도에 74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이어 내년도 73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2025년 본예산에서 재난예비비는 2024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구호기금마저 지방채로 전환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써야 할 기정액까지 지방채로 돌린 것입니다. 시가 정말 위기일 때 쓸 돈까지 빚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빚을 내는 동안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마침표가 찍어진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빚으로 갚을 계획도 보이지 않는데 당장 2026년에는 통합안정화기금 상환액만 1,243억 원에 달합니다. 2027년에는 1,156억 원을 갚아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도 내년에 1,973억 원, 2030년에는 117개 시설에 2,527억 원으로 불어나고 이제 148억 원에 달하는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건립 비용까지 세종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당장 2026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 시작되는 중장기적인 재정 압박이 밀려오고 있어 세종시 재정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종시는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5년 더 연장하며 당장의 문제를 덮으려 할 뿐 정작 현 시점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은 없습니다. 대신 세종시는 구조상 변동성이 커 고정 변수로 삼기 어려운 보통 교부세를 희망사항처럼 이야기하고 우리 시와 산정 체계가 완전히 다른 제주도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며 재정 위기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 사기 공약 사업의 부실한 실태를 개별적으로 묻고 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은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재정을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사기 공약은 총 60개입니다. 세종시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이행 완료가 26개, 정상 추진이 25개, 일부 추진이 6개, 보류된 공약이 3개입니다. 시에서 이행 완료했다고 밝힌 26개의 사업 중 다수가 실제로는 기반 조성 혹은 반영 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을 완료로 포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부풀려 실적만 올리고 있는 것이 시정 사기 공약 이행의 실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행 완료로 표시된 26개 공약 중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된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약 사항에 대해서 시장한테 묻는 겁니까? 네. 우리 김현미 의원님. 네. 긴급 현안 질문을 하려면 24시간 전에 그 질의 요지를 시에 통보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시장님, 저희가 시정 질문을 신청했지만 시장님의 부재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왜 네. 부재입니까? 시장님, 네.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시정 질문을 신청했지만 우리 시장님 내일 부재셔서 긴급 현안 질문으로 됐고요. 어찌됐건 간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절차를 좀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송부해야 되는데 24시간 전에 금요일 날 질문 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무엇을 드렸다는 겁니까? 네, 시장님 금빛 프로젝트 공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질문 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시에 송부해야 되는데 송부하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물으면 시장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송부를 했습니까? 네, 드렸습니다, 시장님.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공문으로 보낸 바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듯이 시 재정 전반에 관하여 그리고 4개 사항이 세입구조와 자주재정 확충 방안, 세출구조의 효율성 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제 예산 편성관 괴리, 재정 민주성 투명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질문입니까? 자료입니까? 이렇게 묻겠다고 질문을 해놓고 공약을 물으면 제가 어떤 준비로 답변을 합니까? 시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정책 사업 중에 대부분이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 요지를 들어야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요지를 보내줘야 24시간 전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우리가 자료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질문을 안 보내놓고 갑자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네, 잠시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보내드렸고요.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못 보내드린 거지 질문 요지서는 보내드렸습니다. 질문 요지가 동떨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 전반에 가요 하는 게 질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정 전반에 가요 해놓고 공약사항을 물으면 지금 갑자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말씀 나왔는데 질문 요지를 보낸 거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5일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11월 7일 날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 5시 50분에 퇴근 10분 전에
그 비공식적인 문서로 그 공약에 대한 내용을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그럼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퇴근 시간 10분 전에 질문 요지 보냈고 그것도 비공식적인 문서로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에 시장님, 시장한테 그래서 답변하라는 질문 것입니까?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까? 답변할 수가 없죠. 저희들은 절차를 지켰고요. 시정 절차 질문이 지키지 않았고요. 긴급 절차에 따라서 현안으로 이루어진 질문을 것은 보내주시면 시장님이 제가 시정 서면으로 질문하는 날 당정 성실하게 협의를 가겠다고 했기 답변하겠습니다. 때문입니다. 네. 아니 질문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발언을 규칙을 지켜야 멈춰주시기 될 거 바랍니다. 아닙니까? 네, 시장님 잠시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본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해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외협력 담당관을 답변 공무원으로 하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회의규칙 82조 2에 의해서 세종시 의회에서는 어떤 절차도 위반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정 4기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심인 통합하천 사업이 중단되고 전체 과제가 41개에서 21개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총 4억 원에 해당하는 통합하천 사업에 투입된 재정이 사실상 매몰되거나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이것을 정상 추진으로 보십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 자료가 없어서 어떤 특정 사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정상으로 분류를 한 것은 매니페스토와의 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문화수도 세종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글문화수도 세종건립공약 역시 정상 추진으로 분류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초 한글사관학교, 한글한류산업진흥원, 세종마루 등을 아우르는 거대한 사업이었던 한글문화단지 핵심 계획은 그 첫 관문인 타당성 조사 용역비조차 3년째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2027년에는 3,079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예산 투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면밀한 검토 없이 무모하게 계획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이라 표기된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십니까? 한글문화도시 사업도 저희가 매년 공약 사업을 변경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하고 있고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절차 과정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국비 확보도 지금 내년도 국비 확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약 사업은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하고 세종시의 미래의 행정적 숙제와 재정적 부담을 남기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 유지 보수 비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각종 시설 유지 보수비 비용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등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은 총 몇 개이며 또 이 시설들의 연간 유지 보수비로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좀 보여드립니다. 네, 2025년 위탁 관리비만 해도 1,973억 원이고요. 2030년이 되면 약 2,500억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 시설들만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사기 공약에는 신규 시설을 더 짓겠다는 계획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사기 공약은 겉모습만 급급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들의 막대한 향후 유지보수비 부담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약 사업들을 기획하실 당시 완공 이후 매년 발생할 연간 운영비와 유지 보수비에 대한 구체적인 전 계획을 수립하셨어야만 됐지만 그것들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당초 12 부담이 0원인 것처럼 보고되었다가 이제 와서 12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외에 이 대규모 시설을 365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간 운영비와 유지 보수비는 얼마이며 또한 LH가 아닌 우리 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1,600억 정도 LH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네, LH가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을 위해 납부한 1,660억 원은 명백한 목적성 제한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대부분인 약 1,464억 원이 사업 자체에 즉시 투입되지 않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되었습니다. 심지어 발생한 이자까지 사업에 쓰지 않고 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이 아니라 시에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짚어드리면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을 위해 LH로부터 받은 목적성 자금이 세종시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치되었고 세종시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있던 이 사업비를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이 아닌 다른 일반 회계의 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본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친환경 종합타운의 사업비가 부족해져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알고 계셨을까요? 네, 집행부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은 좀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재정 운영 원칙과 기준 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은 이제 안정화 기금 운영하고 지금 상환 일정에 따라서 상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연차별로 투입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H가 준 1,660억 원은 명백한 목적성 제한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확충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확충에 관련하여 이미 금강변의 36홀 수질보고센터의 9홀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이와 별개로 시민 모두의 공간인 중앙공원 한복판에 파밀리온 구역에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원 외곽에 기존 9홀과 합쳐 총 45홀 규모로 중앙공원을 파크 골프장화하는 계획입니다. 공원 한복판에 36홀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일반 이용객의 동선이 끊기고 공원이 두 쪽으로 갈라져 단절될 수 있으며 산책로 이용 시에 파크 골프 이용객과 마찰 및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유사 사례로 천안시 도솔공원은 공원의 일부를 파크 골프장으로 전환했다가 일반 시민들의 민원과 갈등이 폭증하여 다시 공원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기존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산시 또한 낙동강 하구 둔치에 삼락 화명 생태공원에 파크 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려던 계획도 30여 개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세종중앙공원 파밀리온 구역은 국립세종수목원 및 장남뜰 생태지역과 바로 맞닿고 있습니다.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 제초제, 비료 사용이 인접한 민감한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세종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 시의 명백한 실패 사례 갈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이 매우 큰 중앙공원 핵심 구역 내 파크 골프장 조성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중앙공원의 파크 골프장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은 하나의 어떤 그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좀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백한 실패 사례 갈등을 인지하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총 사업비 398억 원 규모의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를 2024년 추경 및 본예산에 상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100억 이상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인 박람회가 불과 2년여를 앞두고도 명확한 준비나 대책이 제시되지 못해 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 건전성의 문제 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국비 예산 역시 정부 안에는 편성되었으나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 삭감되었습니다. 시의회와 국회의 문턱을 모두 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무산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2025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개정의 자율편성 사업으로 정원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12.3억 원과 균특액의 3억 원, 매칭 사업비로 편성하여 총 사업비 296억 원 규모의 사실상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및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중장기 계획으로 되살리는 것은 편법적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정원도시 조성 사업은 지금 어쨌든 지특계획을 통해서 국비를 50% 반영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하고 설계 정책 연구 중에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차별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뭐 중기 재정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뭐 투자 심사나 재정 영향 평가도 설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재정이 투입될지도 검토된 사항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다. 지금은 정책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특계획의 세종 개정 자율 편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장기적인 부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개정의 자율 편성 사업은 기재부에서 기본 한도를 주고 시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원도시 조성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시의 다른 필수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시장님 성장 기반이 되는 예산은 지방채를 얻더라도 시장님께서는 키워줘야 한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스마트 산단, 기발시설 등을 성장 기반 사업으로 규정해 이에 대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언론 브리핑에서 인정하셨다시피 우리 시 채무 비율은 이미 18.53%로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이미 지방채를 한도 가까이 끌어다 써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 불가능한 방식인 지방채를 또 발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모순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채를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에 따라서 이제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지금 재정 상황이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재정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하나의 어떤 재정 수단, 재정 조달의 어떤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택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지방채도 위관리 지자체 기준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좀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광역지자체 단체에서 명백한 상위권의 수준에 있고 법적 기준선만 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에서 시장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416억 원 전용에 대해 빚이 아니라고 반박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에 따르면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 그대로의 비상금 성격의 자금입니다. 이 기금은 명백히 복원 의무와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빚이 아닌데 왜 이자를 내며 빚이 아닌데 왜 갚아야 하겠습니까? 당장 2026년에는 이 기금 상환액만 1,200억 이상이 도래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 정부 공자기금 차이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채무 규모는 1조 원 턱 밑에 육박합니다. 이는 당장의 필요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안정화 기금을 만든 이유는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유 자금들을 안정화 기금으로 모아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금이 뭐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뭐 이런 재원이 아니라 지금 뭐 최근 몇 년간 계속 어려웠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는 안정화 기금이 있어서 그동안 잘 재정이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물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최대한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재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주신 뭐 예탁금의 지금 상환의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라는 것은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맞지는 않고요. 저희가 2031년까지 했을 때는 한 상환 규모는 한 5천억 정도 지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채무 규모는 1조 원 턱 밑에 육박합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된 원인을 시장님께서는 부동산 의존형, 세입 구조의 붕괴 등 세입 감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수 부족도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정사기 공약 이행 재원 중 12 부담률이 74%에 달하며 특히 임기 후인 2027년에만 6천억 원 가까운 재정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세수 부족이 아니라 시장님의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과 재정계획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통상적으로 공약 사업은 이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막대한 예를 들어서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용역을 하거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지만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은 단계별로 이제 후반기에 많이 몰리는 상황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확보율이 이제 후반부에 몰리는 거는 그런 규모가 큰 사업들이 지금 모여 있고 또 연차별로 계속 공약 변경이나 조정을 하다 보면 예산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뭐 연차별로 예산 규모 안에서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그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공약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는 약 1조 2천억 정도 드는데요. 추후에는 1조 9천억까지 증액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시장님 임기 만료 이후에는 7천억 정도의 부채가 남아 있을 것이고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736억 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시면서도 오히려 재난예비비를 2024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구호 기금마저 지방채로 전환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채후의 보루까지 빚으로 돌려가며 시급하지 않은 공약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혹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실까요? 뭐 예비비와 이제 재기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공약을 위한 어떤 조정이 아니라 재정 전반의 어떤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 가용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약은 어쨌든 최대한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니페스토 이런 어떤 절차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실행할 수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바뀌거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계속
그 절차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계속 조정을 거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종시가 33개의 공약 변경으로 전국 시도 지자체 중에서 높은 비율에 차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 브리핑에서도 세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부세 증액을 근본적 해결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외부 요인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시 스스로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026년부터 시작되는 1,200억 원의 기금 상환 계획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최근 3년간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지출 구조조정을 이제 뼈를 깎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자율적이 아니라 강제 반강제적인 어떤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경상비나 이런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여러 가지 지출 효율화 TF를 만들어서 세입과 세출 각 분야별로 위탁사업, 공공위탁, 민간위탁 뭐 다 영역별로 다 지출 구조정을 다 단행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집행부도 상당히 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잘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떤 세입 대비 세출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 요인 말고도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특히 또 제도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시장님께서도 세종시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교부세를 더 받아야 한다는 요청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들은 모두 시장님의 공약과 정책 선택에서 비롯된 예산들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은 교부세 증액과 같은 외부 요인에 기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아닌 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의원님 질의 취지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제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 많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약도 약속이고 시 하나의 어떤 큰 틀에서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과 약속 지키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지금 뭐 구체적인 뭐 이런 방안들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세입 증대와 지출 구조조정 또 외부적으로 제도 개선 또 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한번 서면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갑작스러운 답변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육성 지원 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기금을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기금 미설치와 제도 미비의 이유로 늘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시가 변명처럼 내세우는 그 재정상의 어려움이야말로 시장님의 무분별한 공약사업 추진과 잘못된 예산 운용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결국 우리 시의 문제는 재정 여건이 아니라 시장님의 정책 우선순위가 시민의 삶과 안전이 아닌 지속 불가능한 공약 이행에 맞춰진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무리한 공약 이행은 우리 시의 재정 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재난예비비와 재난관리구호기금까지 삭감하고 빚으로 돌려가면서 736억 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3,416억 원을 전용하여 빚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당장 2026년부터 1,200억 원이 넘는 상한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불효불급한 예산의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 위기라면서도 일회성 축제 예산은 편성하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재정 악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성장 기반과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사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시의 예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겠다며 지속 불가능한 빚을 또 내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모순입니다. 지금은 사업 확장 및 추진이 아닌 재정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재정이 정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외부 요인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시장님 스스로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현실성 없는 공약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효불급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약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삭감해야 합니다. 둘째,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고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도래하는 막대한 기금과 채무 상환을 위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시민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의 우선순위를 공약이 아닌 시민의 민생과 안전으로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미래 자원을 담보로 시장의 지적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적이고 적절한 재정 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